안녕하세요. 드라마리 투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마당에 있는 집 3회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윤범은 의사들에게 접대를 하며 그들의 물건을 훔쳐 약점을 잡았고 그걸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상은은 윤범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발견하고는 이게 뭐냐며 훔친 거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윤범은 훔친 게 아니고 벌 준 거라고 말합니다. 그 벌 왜 당신이죠? 라는 상은의 팩폭에도 윤범은 그럴만하니까 라며 당당했습니다. 상은이 윤범을 죽였다는 걸 알고 보면 윤범과 상은의 대화가 너무 적절하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윤범이 가정폭력범이라 벌을 주기 위해 죽여버린 상은. 그런데 누군가 상은아 그 벌 왜 너가 줘? 라고 하면 상은이 윤범처럼 당당하게 그럴만하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겠다는 거였죠. 3회 엔딩에서 남편이 살아있는 가상의 상은이 남편을 죽인 상은을 보며 너 진짜 떳떳한 거 맞니? 라고 하는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은은 악의 발을 이미 담갔기에 선악과처럼 보이는 빨간 사과를 먹으며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비췄습니다. 한편 치매에 걸린 상은의 엄마는 딸이 사이를 죽였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은이 올케에게 친정에 9시쯤 도착했다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자정이 넘어 도착한 상은을 봤잖아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30만 원을 내는 시댁 식구들에게 윤범의 인생이 불쌍하다며 오는 상은의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지 서방이라고 불쌍하긴 한가 보네 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죽여놓고 왜 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 나만큼이나 가끔은 불쌍했다는 상은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죽일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만약 남편이 가짜 가족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며 크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나도 평범하게 불행하고 평범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감정들이 상은을 더 분노케 했을 것 같습니다. 상은이 윤범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죽였을 때만 해도 상은은 남편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나도 잃을 것이 없었죠. 하지만 상은은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난 윤범이 가입한 5개의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윤범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나면 5억 2천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에 상은은 윤범의 죽음을 사고사 또는 타살로 만들기로 합니다. 윤범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윤범을 죽인 상은이 제일 잘 알겠죠. 3회 마지막 장면, 상은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빨간 사과를 먹으며 5억 2천을 내 것으로 만들 앞으로의 일을 계획해보는데요. 상은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허름함과 눈앞에 있는 고층 아파트가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면서 상은의 욕망이 한층 강해졌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한편 상은은 장례식에 온 재호를 협박했습니다. 박재호는 놀라지도 떨지도 않고 상복 밖으로 보이는 상은의 임신한 배를 경멸하듯 쳐다봤고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하던 남편분과 닮았다며 조롱했습니다. 이에 상은은 재호에게서 남편 윤범과는 다른 폭력의 기운과 모멸감을 느낀 듯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정엄마와 트러블이 있었던 주란에게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 외칩니다. 윤범은 상은에게 주란과 똑같은 스카프를 선물했고 상은은 주란의 스카프를 본 후 윤범이 주란의 모습을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걸 알고 있죠. 이에 더욱 주란에게 적대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단정한 블랙 투피스에 하얀색 구두, 남편의 비호 아래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있는 듯한 주란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겠죠. 겉으로 봤을 때 주란과 상은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또한 주란이 자신의 남편 박재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장례식에 온 것도 못마땅했을 겁니다. 또한 상은은 박재우가 협박하기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렇기에 주란에게 폭주한 거겠죠. 상은의 말을 들은 주란은 남편의 심리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믿기로 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범을 잡는다는 거짓말을 하며 오해수에게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며 남편의 차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박재호가 잃어버린 귀걸이를 들이밀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살라고 압박했지만 주란은 윤범의 전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낸 유가족의 주소지를 가지고 상은을 찾아갑니다.
마당에 있는 집 사회부터는 서로 다른 이유로 핸드폰의 주인 이수민과 박재호의 관계에 대해 파헤치려는 주란과 상은의 연대가 시작되겠네요. 물론 진정한 의미의 연대는 아니지만요. 사회 예고를 보니 상은은 윤범이 죽던 날 밤 저수지에서 만나기로 했던 의사 박재호를 윤범을 죽인 범인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통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박재호 또한 김윤범이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윤범이 죽던 날 오후 윤범은 재호에게 금액을 5억으로 올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므로 박재호는 그런 문자를 보내고 5만원권으로 낚시 가방을 가득 채워달라던 윤범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사회 예고를 보니 재호가 상은에게 남편을 어떻게 죽인 거냐고 묻더라고요. 박재호를 협박하려다가 오히려 협박을 받은 상은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수민의 핸드폰을 더욱 파고들면서 이수민과 박재호의 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내려 하겠죠. 다음으로는 옆집 여자 오해수의 이야기 좀 해볼게요. 몇 년 전 오해수의 집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 하나가 죽어 있었고 오해수만 혼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오해수는 자신이 죽은 남자의 아내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 중에 오해수를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전 박재호의 이 말을 듣고 오해수도 남편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당했고 행동에 제약을 당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오해수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해수가 진짜로 남편을 직접 죽인 건지 아니면 남편 혼자 어딘가에 부딪혀서 사고로 죽게 된 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지만 왠지 전 죽였을 것 같습니다. 오해수가 주란의 아들에게 진짜 집이란 이 세상에 나만 아는 비밀들이 묻혀있는 곳이라고 말한 게 뭔가 의미심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박재호가 이수민을 죽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작 소설에서는 박재호가 이수민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좀 애매모호하게 끝이 나요. 그런데 드라마를 3회까지 보다 보니 박재호가 이수민을 죽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박재호가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의사 동료의 말과 오해수의 집 CCTV에 찍힌 비오던 밤 차를 타고 나가던 박재호의 모습, 윤범이 죽던 날 밤 본가에 있었다는 박재호의 말, 이 모든 것이 박재호가 이수민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유력한 용의자인 주란의 아들이 오해수에게 엄마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도와주는 모습이 이수민을 죽인 범인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단지 박재호가 이수민을 죽이는 것 또는 마당에 묻는 걸 아들이 목격한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과연 드라마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